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항상 이 도입부에서 가벼운 뉴스나 이슈 같은 것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지가 4개인 거 아닌가?처럼 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꼭지 가져와야지 해서 자꾸 한 꼭지를 더 여유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도입부에서는 훨씬 더 짧고 간단한 제 생각이나 잡담 같은 것만 전해드리고 신속하게 이슈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달 드리는 걸로 이 도입부를 다 잡아먹었으니까 짧은 잡담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모두 숙면을 잘 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숙면 취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나 이런 수면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지금 불면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것도 녹화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된 것 같아요. 다들 불면증 조심하시고 항상 잘 주무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6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달러 약세가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연관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6월 4주차의 이슈 하면은 무역전쟁 휴전 협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18년 말에 있었던 무역전쟁 휴전 협상과 이번에 무역전쟁 휴전에 다시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세계 경제와 관련돼 있는 이슈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 즉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꿀 때 1달러가 얼마인가가 그 전까지 1190원대였다가 많이 떨어져서 1150원까지 왔습니다. 이 달러 약세의 배경에는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서도 있겠지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 그 자체가 미국 달러의 하락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항상 금리에 관련된 영상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RB라고 하는 곳은 12명으로 구성이 돼서 금리 인상, 동결,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8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이 금리 인하에 투표를 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담당하게 되는 연방준비위원회 구성원 분들이 왜 대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됐을까라고 보면 최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예측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으니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가 더 치솟을 테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의 예상은 계속해서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근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틸 이유 자체가 적어졌으니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지 않겠냐. 봐라, 연방준비위원회 관련된 8명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확실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까지 주장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싸 금리 인하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과도하게 이제 투자 시장에서 막 투자를 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이 또 적당히 기대하라면서 한마디 해서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죠.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항상 사람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코멘트나 이런 걸 해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오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할 때 보통 한 번 조정할 때 0.25%포인트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0.25%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빅컷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리는 0.5%포인트를 금리 인하 한 번에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까지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다. 야, 빅컷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기대했다가 기껏 금리 인하 하는 건데 0.5%
베이스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밖에 안 한다고 실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가 많이 상쇄돼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건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데요. ECB는 이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역시 6월 18일 2주 전에 유사하게 경기 침체를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됐냐? 이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경제가 침체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경제 부양책을 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채권 매입 재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미국처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채권 매입 재개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양적 완화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사고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국가에서 기업한테 이제 이자를 주는 거겠죠. 이걸 국가에서, 정확히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주고 다시 이 국채를 기업으로부터 되사는 것이 채권 매입 재개입니다. 문자 그대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다시 사고 그럼 사올 때 그냥 뺐나요? 아니죠. 돈을 주면서, 기업한테 돈을 주면서 채권을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던 현금이, 은행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이 시장에 잔뜩 나오게 되는 효과가 발휘되게 되고, 시장만 놓고 보면, 이 기업들이 있는 시장만 놓고 보면 돈을 받았으니까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니까 시장의 현금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던 채권을 국가가 돈으로 사면서 돈을 정당하게 시장에 늘려주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가 부양되거나 최소한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을 돈을 줘서 막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해서 사람들이 대출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하게 돼요. 이렇듯이 미국이랑 유럽 경제 금융기사 보면 항상 투톱을 달리는 이 둘이서 연이어서 이제 경제 침체를 막을 방안에 대한 강한 의견을 표현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이것도 연관이 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히 세계가 불안해하는 것들 뭐가 있죠? 경기 침체,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 중에서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요인을 미국과 유럽이 나서서 우리 금리 인하와 이런 것들로 경기가 침체되는 걸 좀 막을 거야 라고 하니까 세계가 불안정하면 뭐예요? 안전자산을 사죠. 달러는 무슨 자산이죠?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달러가 많이 올랐던 건데 이런 불안정 요인들이 많이 제거되면 달러 가치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설명할 내용인데 이 불안정 요인 중에 하나였던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달러 가치가 1190원대에서 1150원대로 내려오는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미국의 예금, 돈을 저축했을 때 이자가 적어지니까 거기다가 예금해뒀던 기업들이 더 이자가 높은 것으로 돈을 빼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선택할 테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 자체가 직접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그동안 달러라는 것 자체에 투자한 사람들은 달러가 이제 1190원까지 많이 올랐으니 이제 요 정도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양도 있어서 6월 4주차에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왔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실상 메인 이슈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휴전할 것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루어진 게 언제죠?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2019 G20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사카에서 있었어요. 앞서서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오게 된 계기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오사카 정상회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휴전할 것으로 다들 어느 정도 내심 기대를 해서 이걸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이것만,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재미는 이런 거죠. 이제 G20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대. 와, 오케이 땡 하면 재미없죠. 여기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휴전 협상 그거 되기 전까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뭘 보면 될지, 이거 보면 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종료됐었고 종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과거 사례를 보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무역전쟁을 처음 언급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저도 2월에서 3월 영상에서 무역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올해예요. 정확히는 2018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이 얘기들을 다 했었는데요.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내년이죠. 2019년 1월부터 2천억 달러, 약 230조 원의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물리던 거를 25%까지 올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참 다를 거 없죠. 이제 뭐든지 한번 익혀두면 사실 큰 틀에서 변하는 게 없고 협상 카드는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계속해서 알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을 때도 똑같은 위협이 서로 공방전으로 오고 갔는데 다행히 만남을 끝낼 즈음에서는 90일, 즉 3개월이죠. 3개월간 이 25%의 관세를 매기는 걸 미루는 휴전을 하게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작년 12월의 정상회담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이후 2019년 1월부터 계속해서 무역전쟁 휴전, 무역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2019년 초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 휴전을 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둘이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차이점이야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외교에서 끌어낸 성과 위주로 미국 입장, 중국 입장으로 발표하게 되니까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때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왜 하필 그걸로 공격해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를 보면 지금의 공격 카드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이때 협상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농업 상품, 에너지 상품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제작한 상품들을 더 많이 구입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결국에는 사람 수가 많은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것들을 많이 사준다더라라고 미국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큰 성과였다라는 거죠. 많이 팔아줄 곳이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2019년에 무역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중국이 뭐를 구매 취소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죠? 이 중에서 특히 농업상품이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협상된 카드였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면서 나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돼지 이런 것들을 미국산을 구매 취소하는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처럼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공격도 나중에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018년 12월에 나눴던 카드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야 그때 하기로 했던 이것도 안 해. 야 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2월에 있었을 때 25%의 관세를 매길 것으로 위협을 했었던 거고 이때 협상이 잘 되면서 3개월 동안 합의를 하기로 한 건데 그 합의에 3개월 동안 결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니까 다시 꺼내서 야 지금 10%였던 것들 25%로 올릴 거고 관세 안 매기고 있던 것들도 25%로 올린다라고 카드를 한 장 더 꺼내든 거죠. 결국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올해 무역전쟁이 화제가 된 이유로 나오는 모든 카드들의 원본인 거예요. 이때 나온 카드들에서 파생돼서 나온 카드들인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 작년 약 반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협상 이야기가 역시나 나왔고 그때도 휴전을 하기로 협상했으나 당시부터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잘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랑 겹쳐서 무역전쟁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 저랑 같이 몇 번이나 이 무역전쟁과 협상에 대해서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는지 미국은 이번 2019년에 중국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격을 시작했던 건지 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건지도 몇 번이나 살펴본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제 이 다음에 2019년에 협상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그렇겠구나. 이번에도 협상을 했는데 그럼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때처럼 협상했지만 다시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이런 25% 농업 상품 수입 많이 하기로 해준 거 이제는 뭐 화웨이까지 겹쳐서 다시 한번 결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G20 정상회담 때 미국과 중국이 어땠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올해 6월은 일본 오사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단판 회담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기사가 계속 줄기차게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오사카 G20 회의 전까지도 미국과 중국이 아무래도 무역전쟁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휴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다들 갖고 있었습니다. 투자시장 얘기도 드렸지만 6월 4주차, 즉 정상회담 시작 일주일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협상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6월 4주차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어치에 대한 상품에 25%나 세금을 매기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각 언론사들이 전달받고 조사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껏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기 시작을 했었죠. 지난주에요. 다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실제로 이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건지 절대 안 한다는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다들 단서를 붙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웃기고 슬픈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 돈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이 중국 돈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좀 진즉부터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중국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상품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상품이 미국한테 싸게 많이 팔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중국 수출이 미국한테 잘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중국이 시장에 있는 중국 돈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중국의 은행에서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새롭게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 팔면 어떻게 돼요? 그 투자 자산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돈을 주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흡수되는 거죠.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흡수돼서 차곡차곡 쌓이고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시장의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방식으로 중국 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여기 낮추고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중국 돈의 가치를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이 공평하지 못할 정도로 값싸서 미국 상품이 보호받지 못하는, 미국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정상회담에 앞서서 협상 앞서서 좀 중국이 그래도 미국 마음 풀어주는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앉기 전에 서로 좀 이렇게요, 미국도 합의 우리 가능은 하다, 마음 열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 앉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들 이거는 무역전쟁 휴전 협상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됐던 거죠. 회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오사카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2019년 4월 4주차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란이 뽑아서 파는 이란산 석유를 더 이상 8개국한테 수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여기 관련된 8개 국가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협조할 것을 사실 어느 정도는 강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다들 생각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대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란산 수입 우리 할 건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꼭 들을 필요 있냐라는 뉘앙스로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이 이란 기름 쓸 거야 라고 나오면서 다들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협상 앞두고 저게 뭐하는 분탕이지?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중국 사이에서 티격태격할 만한 여지가 또 발생한 거니까 이 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요소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협상이란 것을 하려면 미국이 하고 있는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협상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균형 잡힌 합의를 할 것 같진 않다, 합의를 하긴 할 건데
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는 분명히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양쪽 다 협상의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았는데 팽팽하게 신경전을 계속 해온 거죠.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가 최대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끔 우리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든 게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계속 풍기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지만 몇 조, 몇 천억 이런 식으로 투자 자산을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살얼음 같이 느껴졌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환점처럼 등장하게 된 게 바로 28일 날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었는데요. 28일이면 무역전쟁 담판 회담을 하루 앞둔 때였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 연설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자, 첫째로는 중국 시장 개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도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중국이 많이 침해한다라고 하는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다. 또한 중국이 앞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 매기거나 해왔던 관세를 많이 내리고 중국에 닫혀있는 시장의 문을 열어서 다양한 무역협정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연설이 28일 무역전쟁 담판회담 전날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중국이 분명히 협상에 임할 태도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이 5가지는 뭐냐면요, 모두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내용들 5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회의 직전 연설에서 이렇게 5가지를 포함한 내용을 거의 발표했다는 것은, 이거 중국이 회담 직전에 본인들이 협상에 충분히 임할 것임을 어느 정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만큼 딱 적확하게 들어맞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재밌죠? 사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원하는 카드를 최대한 얻어내고 본인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대화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9일 날 11시 50분에 오사카에서 이뤄진 G20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무역 협상이 시작되게 되고요. 여기서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미국과 중국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각자의 이제 성명이죠. 어떻게 임했고 한 것을 발표하기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담 이후에 당연히 추가 관세를 연기한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웨이의 상품도 미국에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 소문은 되게 무성한데요. 또 너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G20 오사카 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2018년 아르헨티나 회의를 일부러 살펴봤잖아요. 우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우리 무역전쟁 끝 이럴 수는 없겠죠. 서로가 원하는 카드를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어떤 나쁜 카드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미국을 위해서, 중국 입장에선 중국을 위해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거기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 때도 협상했다가 다시 무역전쟁이 나온 것처럼 이번 오사카 회담에서도 협상을 했다가 나중에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월 4주차 G20 오사카 회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었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변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면 그게 이런 면에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6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다뤄봤는데요. 조금 더 위트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요건 잡담이고, G20 정상회담 얘기를 다룬 김에 추가하자면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그룹 총수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긴장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 중이기도 했었으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생각, 구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거나 라는 의미에서 긴장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인사이트겠죠. 앞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최소한 1, 2년 중에는 미국 방향성이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기회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도 또 찾아보면 우리한테도 좋고, 또 대화할 때 근데 그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된 거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희묵이었습니다.